7월 28일 아침 쓱싹 브리핑. 엔비디아가 네이버에 10억 달러를 투자해 3대 주주로 올라서며 글로벌 AI 시장 공략을 위한 동맹을 맺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심도 있는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성과가 없을 시 군사행동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증시는 미국의 이란 공습 중단에 따른 유가 급락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업종의 강한 매도세로 혼조 마감했습니다. 혼인신고 시 자녀의 성과 본을 미리 결정해야 하는 부성 우선주의 제도가 신혼부부들에게 혼란을 주어 정부가 개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본 배우 아야세 하루카가 최근 별세한 소설가 히가시노 게이고를 향해 깊은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러시아 추가 동원 및 북한군 파병 경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9월 총선 이후 최대 50만 명 규모의 추가 동원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이 러시아에 3만 명의 병력을 추가로 파병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이란도 미사일을 지원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에 대응해 러시아의 물류망과 무기 생산체계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적 제재를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트럼프의 이란 협상 진행 및 군사행동 경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재 이란과 심도 있는 협상을 진행 중이며 성과가 없을 경우 강력한 군사행동을 재개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에 이란 공습 중단 지시가 중재국들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으며 이후 유가 하락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이란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했을 것이라며 자신의 외교적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반도체 매도세 속 혼조 마감한 뉴욕 증시. 뉴욕 증시는 미국의 이란 공습 중단으로 유가가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업종의 매도세로 인해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중국 CXMT의 기업 공개 흥행 성공이 기존 반도체 기업들의 악재로 작용하며 엔비디아 등 주요 종목이 급락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는 종목별로 희비가 엇갈린 가운데 스페이스X는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송전망 구축 지연에 따른 전력 공급 우려 확산. 2030년까지 준공해야 할 핵심 송전망 사업 중 70% 이상이 주민 반발과 인허가 지연으로 아직 착공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 산업단지에 대한 적기 전력 공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전력망 구축 지연이 국가 경쟁력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회적 합의와 정부의 책임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코스피 하락에 ETF 딜레마에 빠진 시중은행. 올 상반기 주식시장 활황으로 5대 은행의 신탁수수료 이익이 전년 대비 110% 이상 급증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코스피가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ETF 판매량이 급감하고 투자자들의 민원이 늘어나는 등 은행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반기 비이자 이익 변동성과 불안전 판매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 부진으로 자산 반토막 난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의 자산이 스페이스X와 테슬라의 주가 약세 여파로 한 달여 만에 절반 이하인 6,957억 달러로 급감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스타쉽 시험 비행 실패 등의 악재로 주가가 고점 대비 52% 하락했으며 테슬라 역시 실적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전직 조만장자라는 자조적인 글을 올리며 씁쓸함을 표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인도 배터리 구독 서비스 도입. 현대자동차 그룹이 배터리 가격을 제외한 배터리 구독 서비스 BAAS를 도입하여 인도 전기차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적용하면 초기 차량 표시 가격을 약 40% 낮출 수 있어 현지 소비자들의 구매 장벽을 크게 낮출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인도 시장에서 현지 업체들과의 치열한 가격 경쟁 속에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초대형 OLED TV 시장 선도하는 LG전자. 초대형 TV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LG전자가 70인치 이상 OLED TV 시장에서 53%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OLED TV는 자발광 픽셀 구조 덕분에 대화면에서도 뛰어난 명암비와 화질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LG전자는 AI 성능을 대폭 강화한 신제품을 앞세워 글로벌 프리미엄 TV 시장 공략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LG화학의 플라스틱 로봇 커버 개발 및 양산. LG화학이 자체 시뮬레이션 플랫폼을 활용해 협동 로봇의 외장 커버를 금속에서 플라스틱으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를 통해 로봇의 소음을 약 40% 줄이고 제품 경량화와 원가 절감까지 동시에 달성하여 올해 4분기 양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LG화학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휴머노이드 로봇과 전기차 부품 등 다양한 첨단 분야로 플라스틱 소재 적용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엔비디아의 네이버 지분 투자와 AI 동맹. 글로벌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네이버에 1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단행하며 지분 4.5%를 확보해 3대 주주로 올라섰습니다.
양사는 기가와트급 글로벌 AI 팩토리 구축을 위해 협력하며 네이버는 엔비디아의 인프라를 활용해 데이터 센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네이버는 이번 파트너십을 발판 삼아 내년 상반기부터 글로벌 AI 시장 공략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및 조사 방해로 제재 위기 놓인 KT.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오는 29일 KT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제재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KT는 악성 코드에 감염된 서버를 발견하고도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으며 조사 과정에서 서버 폐기 시점을 허위 보고하는 등 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자사의 침해 사실을 숨긴 채 경쟁사의 사고를 마케팅에 활용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휴대전화 속 엽기 증거 발견.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휴대전화에서 여성 지인들과의 대화를 녹음한 영상 등 엽기적인 증거가 다수 발견됐습니다. 검찰은 장윤기가 평소 여성들과의 일상적 대화를 주기적으로 저장하고 성적 대상화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재판부는 증거 조사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31일에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약물 중독 여고생 복학 도운 경찰들의 헌신. 서울 동작경찰서 학교 전담 경찰관들이 SNS를 통해 의료용 마약류를 오남용한 여고생을 구조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학생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다방면으로 도왔습니다. 경찰의 따뜻한 보살핌 덕분에 여고생은 현재 고등학교에 복학하여 일상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 여성 대상 흉기 난동 발생. 프랑스 파리 북부에서 한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임신부를 포함한 여성 3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 중 2명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용의자는 비번이던 경찰관에게 제압되어 체포되었습니다. 현지 경찰당국은 용의자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친구 살해 후 명품 시계 챙긴 정재환의 행각. 경북 경산시에서 친구를 살해한 정재환이 체포 직전 범행 현장으로 돌아와 피해자의 롤렉스 시계를 챙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정재환은 현장에 온 다른 친구에게 시계와 현금을 어머니에게 전달해달라고 부탁하며 시신 옆에서 시계를 챙겨 나왔습니다. 사건 발생 며칠 후 정재환의 모친 역시 피해자의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롤렉스 시계의 행방을 물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혼인신고 시 자녀 성본 결정 제도의 혼란. 혼인신고 시 자녀의 성과 본을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따를지 미리 결정해야 하는 현행민법의 부성 우선주의가 신혼부부들에게 큰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자녀가 태어나지도 않은 시점에 성을 결정하도록 강제하는 제도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으며 불평등을 조장한다고 지적합니다. 이에 정부는 부성 우선주의 원칙을 개선하고 모성 선택권의 행사 시점을 확대하는 방안을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배우 박정수, 강남 건물 가치 200억 돌파. 배우 박정수가 2005년에 약 28억 원에 매입한 서울 강남구 신사동 건물의 현재 가치가 약 200억 원으로 평가됐습니다. 해당 건물은 재건축을 거쳐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으며 높은 자산 가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박정수는 유튜브를 통해 해당 건물의 임대 수익으로 생활하고 있다며 남다른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아야세 하루카의 고 히가시노 게이고 추모. 일본의 거장 소설가 히가시노 게이고가 대장암 투병 끝에 별세했다는 소식이 뒤늦게 전해져 애도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드라마 백야행의 주연을 맡았던 배우 아야세 하루카는 고인이 남긴 이야기에 위대한 힘을 기리며 추모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장례식은 고인의 뜻에 따라 가족장으로 조용히 치러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미디언 정선희의 10년 빚 청산 고백. 코미디언 정선희가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부친의 사업 실패로 인해 10년 넘게 빚을 갚아야 했던 고단했던 과거를 털어놓았습니다. 정선희는 모든 빚을 청산한 후 어머니와 함께 떠난 제주도 여행에서 눈물을 쏟았던 일화를 전했습니다. 그녀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에게 낭만을 심어준 어머니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영화 호프 촬영지, 해남 호포항의 변신. 영화 호프의 촬영지인 전라남도 해남군 북평면 일대가 영화 속 세계를 재현한 테마거리로 조성되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해남군은 레트로한 분위기를 살린 파출소 터미널과 경찰차, 배우들의 벽화 등을 설치해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촬영 당시의 추억을 나누며 영화 흥행에 따른 지역 상권 활성화에 높은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는 쓱싹뉴스 앱에서 확인해주세요.